안녕하세요. 자, 7월달 방문각 모의고사 민법 해설해드릴 검단새로운 방문각 원장 백헌입니다. 기출 모의고사 문제의 유형별로 잠시 분석해 보니 일단 박스 문제가 작년도 기출 문제 제 34회 중심 34회를 놓고 봤을 때는 19문제가 19문제가 출제됐고요. 근데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박스 문제가 11문제 출제되었다면 11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문 한 개만 오지선다라 나오면 지문 한 개만 알면 찍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박스 문제가 나오면 그냥 두 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므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박스 문제를 올해도 20문제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사례 문제로 나올 테니 그런 연습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회질서 위반, 그리고 사회질서 위반, 사위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질서 위반하는 경우 하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세포탈, 투기 목적, 강제집행 면탈, 강박에 의한 행위, 통정의 표시, 명의신탁,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을 아는 것, 악의, 이런 건 반사 아니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조투관광 통신악의는 반사 아니다. 1번 조세 아니다. 강박 아니다. 소극적으로 임치 아니다. 초가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예요. 정답이 1번. 초가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다. 2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거절 그러면 도달이에요. 거절 도달이다. 그 다음에 보통 우편 추정되지 않는다. 여기와 관련하여 등기 우편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다면 도달되었다고 추정된다. 그 다음에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죽어도 산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하셔야 돼. 의사표시 수령자가 제한 능력자야. 수령자. 의사표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 수령자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수령 무능력자거든.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럼 표의자는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수령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한 후, 그러면 알기 전에는 그랬으니까는 주장하지 못한다 맞고, 안 후에는 도달해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해야 되는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른다는 거야. 그럼 과실 없이 그러면 딱 공시송달 이렇게 오면 돼. 과실 없이. 그래서 공시송달 제도로 활용하려거든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표의자가 발송한 후에 죽어도 효력이 생길 수 없다. 틀렸네. 죽어도 산 것이다. 진의한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그냥 외우면 돼. 진의는 진바 아니다. 그래서 진바를 뜻한다. 틀렸네. 진정한 바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은 그래서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대리행위 나오면 그냥 대리인 표준이겠지. 이것을 대리행위에서 하자 유무를 본인으로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지. 대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법률행위에서 하자 있는 행위의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보일 필요 없지. 그래서 무효이다. 맞고. 그 다음에 진의하인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여기 비진의 표시가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아니야. 그래서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 그 다음에 이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권 남용,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이 대리권 남용은 대리에서 대리권은 존재하지만 대리인의 의사가 본인의 의사와는 반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 대한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은 존재한다. 그런데 따라서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렸지. 이런 건 그러니까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맞고. 정답이 진바 아니다. 44번. 통정, 매매. 그래서 딱 봤더니 그 후 사정 모르는 병.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통정 허위 표시했으면 가불은 나오겠대, 당사자가. 근데 병이 사정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은 선의인 경우에는 권리 취득하는 거지. 그래서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해도 되더라.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선의이기만 해도 된다. 그래서 갑을 간에 가장 매매했고 여기 저당권 설정했대요. 그러면 갑과 을의 가장 매매는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다. 맞고. 갑은 을명의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제3자가 나타났으면 진정명의를 이유로 이전 등기해야지.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병은 여기 사정을 모르는, 그랬으므로 저당권 등기는 적법하다.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제3자를 보호해 줘야 하다 보니까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3번 맞다. 진정명의. 그 다음에 갑이 병의 저당권을 말소하려면 여기 제3자는 악의일 것이다. 선의일 것이다. 선의일 것이다. 그러므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악의를 증명하라. 맞고. 병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다. 권리 취득한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45번.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사용하던 중 을과 X 토지를 사고 팔기로 합의했대요. 합의. 그런데 을이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표시했다. 그러면 5표시 무효의 원칙 4단계. 5표시 무효의 원칙은 몇 단계? 4단계. 합의는 유효, 표시는 부존재, 불성립, 등기는 무효, 제3자는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무효 등기니까. 그래서 합의는 유효, 표시는 불성립, 취소 문제 없지. 등기는 원인의 부존재 무효, 제3자는 절대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4단계로. 그래서 X 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Y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잘 들어야 돼. Y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불성립, 계약한 적이 없으니까. 그건 뭐 불성립이므로 취소 문제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을로부터 Y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마친 제3자는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 디귿. 사기. 틀린 것을 골라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공부했으면 교환 하면 사기 없어. 우리 시험 범위에 매매 교환 임대차 나오잖아요. 교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목적물의 가격에 대해서 다소 뻥을 칠 수도 다소. 그다음에 목적물의 가격에 대해서 숨긴다고 해서 맞을 일이 아니야. 그래서 교환 그러면 기망 없다. 맞네.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자에게 위법한 기망의가 인정되는 경우 분양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여기는 참 중요한 것이 사기와 불법행위가 경합하면 중첩이다 그 말이야. 그렇지. 사불중. 너 중학교 어디 나왔냐? 검단중, 사불중. 중자는 하나밖에 없어. 사불중. 그럼 중첩이다 그 말은 여기에는 선택도 들어간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불법행위 책임 물어도 되고,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만 물을 수도 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다. 그 다음에 뭐 분양 광고 나오잖아요. 첨단 오락타워를 보지 말고 다소 우리가 검단 공인중개사학원 합격률이 몇 프로냐 그러면 우리 팀장은 97%, 나는 85%. 그러니까 다소 뻥이 좀 있어 없어? 있지. 그래도 기망은 아니다. 맞고. 그러면 제3자의 사기 나오면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취소하려거든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 없어야지. 상알수. 제3자의 사기 상알수. 그러면 알았거나 알수. 상할수이면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의 기망이래. 그러니까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서 상대방이 대리인과 거래했지. 그러면 대리인과 본인은 같은 사람 아니야. 본인이 선의 무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맞네. 정답이 2번 사불중. 여기 자주 나오니까 주의하셔. 그 다음에 47번 갑니다.
대리권의 범위 옳은 거 골라라. 포괄적 나오죠? 그러면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 연기, 포괄, 연기 있다 해야 돼. 틀렸네. 2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 여기 봐. 임의대리는 의사표시 시킨 대로 하나만 해야 돼. 한 서울어니까 2개 해야 돼. 하나만 해야지. 융자 받으면 그것만 해야지. 가서 기분 나쁘니까 해제. 그럴 수는 없어. 이거 2개 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하라고 대리권 수여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매매대금 주면 땅에 놓고 와야 돼. 받아와야 돼. 그러지 받아와야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없다 하면 틀렸네. 이거. 돈 주는데 침 뺏고 와? 대리인 거 잘못된 거지. 그 다음에 대리인 수인이면 수, 공 하면 안 돼. 수, 각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그러면 보이게만 있다. 뭐만 있어? 보이게.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만 있고 처분행위는 없다. 틀렸네. 그래서 옳은 것은 여기 임의대리인은 해지할 권한은 없다. 48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했다. 그러면 일단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선처리는 최악이다. 그 다음에 본인이 거절했을 때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이렇게. 그럼 책임지는 사람은 제한능력자는 책임 없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학이 어디 나왔어? 대학을. 숭실대, 무과실대. 무과실대 나오는 사람은 책임 있다. 이 정도 딱 대리하면. 자,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토 취취해. 소급표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상대방에 추인한 후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처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아직 모르지. 그럼 처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추인했으면 확정 유효가 되었죠. 처리할 수 없다. 맞고. 안 상대방. 여기 안 상대방은 선처리는 최악이다. 그래서 철회는 선이 그냥 처리할 수 없다. 맞네. 그 다음에 안 상대방은 선처리는 최악이다. 선처리는 최악이다. 악이라도 안 상대방 최고 있다. 그래서 틀렸네. 정답이 4번. 그 다음에 안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선무상은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선이 무과실. 그러니까는 없다. 맞네. 그래서 정답이 4번. 그냥 무권대리 행위 나오죠. 선처리는 최악이다. 요거 하나 그냥 여름 날도 좋은데 어려우면 요거 하나라도 외워. 선처리 저놈은 최악이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본인이 거절했을 때 선이 무과실은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책임지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제대는 책임 없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과실 있어야 과실 없어도 무과실도 무과실 대리인의 책임 있다. 이 정도. 취소. 틀린 것을 골라라.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취소. 여기 보면 추인 이거 잘 봐야 돼. 미성년자는 추인할 수 없지. 그냥 취소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잖아요. 그러면 현존 이익이야.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나오면 법정 추인.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 주거나 받는다. 그리고 반대 의사 표시 없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추삼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한십 해야 된다.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은 애니타임 언제라도 있다. 그래서 효력이 있다. 틀렸네. 후회해야. 그래서 후회해야 틀렸어. 틀린 것은 법정 대리인은 애니타임 전이든 후든 추인도 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물권 틀린 것을 골라라. 독립되어 있대. 그러면 독립되어 있으면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부 나오면 일부에는 못이 없어. 소재 없다.
일부에는 소저 없다.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여기는 소유권은 성립은 안 되지만 취득시효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취득시효의 대상은 취득시효 나오면 일부도 될 수 있고 일반 재산도 될 수 있어. 일반 재산도. 그다음에 공유 지분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성명 불상자의 토지 그리고 자기 토지. 그래서 자, 일부, 그다음에 일반 재산, 그다음에 성명 불상자의 토지, 공유자의 지분, 자기 물건도 될 수 있다. 그다음 일부에는 여기에는 일부 나오면 일부에는 소저 없다. 수저야. 소유권과 저당권만 일부에 성립할 수 없고 나머지는 있다. 틀렸고. 그다음에 농작물만 나오면 언제나 경작자 별도로 된다. 그다음에 한동 건물의 일부가 독립되어 있대. 그리고 구분행위가 있게 되면 독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될 수 있다. 등기하여야 등기 없어도 성립된다. 그래서 3번 일부에는 소저 없다 외워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오죠. 일부에는 소저 없다. 51번 갑 소유의 X 토지 위에 을과 병이 갑 소유의 토지에 을과 병이 공동으로 건물 지었대요. 그래서 사용할 권한이 없다. 무단으로 건물 지었대. 그러면 갑은 이제 공동으로 건물 지었으면 을과 병에게 철거라 할 수 있겠지. 퇴거하라고는 안 되겠지. 그럼 철거라고 할 때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소송상의 효력 나오면 지분에만 미쳐. 소송 제기한 을의 지분. 만약에 을을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다 철거하면 병에게도 침해가 되지.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자. 보존행위는 자기 지분에만 미친다. 따라서 갑이 을을 상대로 철거소송 제기했을 때 승소했으면 그 효력은 을에게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첫째,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철거라 할 수 있다. 갑은 병에게 퇴거라 할 수는 없다. 퇴거는 이거 판례가 퇴거 청구하면 어차피 또 철거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퇴거 청구할 바에는 다시 나가서 나간 사람 퇴거했어. 저 면사무소 가서. 그래서 철거 청구하려고 끄집어 와서 야 철거하라. 그 무슨 짓이냐고. 그래서 퇴거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무의미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판례는 그냥 철거 청구하라 이렇게. 퇴거는 안 돼. 결론은. 철거 청구할 수는 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갑이 을과 병력 1인에 대해서 소송 제기했잖아. 그러면 그 소송상의 효력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 아셔야 돼.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그래서 지분상의 효력은 지분에만 미친다. 그래서 1인에 대해서 철거 판결을 받았다면 그 효력은 을에게만 미치는 거고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1인만이라도 철거 판결을 받았다면 Y 건물 전부를 철거라 할 수는 없다. 병의 지분은 미치지 않으니까. 틀린 것은 퇴거 있다. 틀렸고 니은 디귿. 자, 등기 있어야 그러면 등기 있어야 두 개. 의사표시 한자 시환이. 의사표시 한자 시환이. 봤더니 의사표시 한자 시환이. 자, 시효 완성자 없네. 법정갱신, 신축, 경매, 법정갱신. 봤더니 1번이네. 1번.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말은 이행 판결이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187조에서 말하는 이행 판결이므로 등기해야 된다. 1번. 자, 53번. 유자, 복자, 유복자, 점유자와 회복자. 여기는 점유자, 회복자 사이에는 소유자와 무단 점유자 사이의 관계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한 선의 점유자는 선통 필 없다. 여기 와야 돼. 선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선통 필 없다. 필요비 청구할 수는 없다. 점유자의 점유물이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했다. 그러면 선자 책임은 현존이익, 나머지는 손해 전부. 선자는 현존. 딱 봤더니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이. 그러므로 타주 점유이고 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자가 아니가 손해 전부. 그래서 틀렸네. 그 다음에 비용만 나오면 비누 있다. 비용은 누구에게나 인정된다.
빈후 있다. 빈후 있다. 맞네. 그 다음에 허여. 허여 그러면 유익비만. 그래서 필요비. 법원 내 상환경 허여.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선통 필요 없고 그 다음 빈후 있다. 기억 디귿. 주의토지 통행권 틀린 것은 주의토지 통행권은 여러분들 물권은 현재의 상태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맞게 통로를 만들어야지 장차 이용 상황까지 대비해서 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재의 용법 인정된다. 맞고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 근데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자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을의 토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공로가 있어. 그런데 이 갑이 공로로 나갈 수 있는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가 있기는 있는데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했다. 기능. 그 다음에 이 통로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과다하다면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기존에 통로가 있다.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인정된다. 자, 두 가지. 통로가 있다. 기능이 다했다. 비용이 과다하다.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된다. 그 다음에 이 주의토지 통행권자 남의 땅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손해보상 해줘야 돼요. 그러면 손해보상을 해야 할 의무자는 여기 통행지 통행지, 피통행지.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자에게 청구하는 거지. 여기 주의하셔야 돼. 사실상 통행하는 자는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와 주의토지 통행권자와 한번 여러분들 주의토지 통행권자와 용어를 한번 비교해 보셔. 주의토지 통행권자, 사실상 통행하는 자. 주의토지 통행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자야. 임차인, 전세권자 등. 그 다음에 통로를 정할 때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맞게 여기를 다니는 통로를 정할 때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맞게 정하는 거지. 건축법상 도로 폭등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에 맞게 폭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정해야 된다. 건축법에 따라서 여기 폭을 결정할 때는 현재 용법에 맞게 정하는 거지 건축법에 맞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무상통행권. 그러면 무상통행권은 분할, 일부 양도. 자, 갑의 토지, 을의 토지가 있는데 을은 공로로 자유롭게 통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을 분할했다는 것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분할받은 사람. 그러면 공짜.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데 병과 정과 다 무상으로 다니면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무상통행권 나오면 무상통행권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외우면 돼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여기 주의토지 통행권은 현재 용법에 맞게 정하는 거지 도로 폭등을 건축법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 공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동의 없이 지분, 처분 있다. 그 다음에 특약 나오면 여기 그냥 관리특약은 공유물에 대한 관리특약은 승계인에게도 미쳐. 그런데 거기에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미치지 않는다. 이거 주의하셔.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 그 다음에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1위는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에서 발생한 손해 전부 잘 들어야 돼요. 공유자는 공유물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물청, 부청, 손청이 있는데 이것은 물청, 부청, 손청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청도 자기 지분만큼, 부청도 손청도. 그러므로 손해배상 나가요. 손해배상 그러면 전부가 아니라 자기 지분에 대해서. 그래서 3번이 틀렸네. 부당이득도 자기 지분에 대해서. 4번 과반수 지분권자. 그러면 이 사람은 단독으로 관리행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적법점유자죠. 그러므로 적법점유자다. 그러므로 소수 지분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물청, 부청, 손청 없다. 그 다음에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일부를 독점해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 같이 쓰자 방해 제거 금지 청구만 한다. 그래서 반환 청구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네. 그래서 여기 3번 주의하셔. 공유에서는
다른 사람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합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유자의 지분을 등기가 안 돼. 그리고 상속 없다 해야 돼요. 합유자의 지분도 상속이 안 되고 지위도 상속이 안 된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지분은 전부에 미치는데 합유자의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된다.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가압류, 무슨 뭐 가처분, 목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보존행위 나오면 각자, 그리고 포기 나오잖아요. 포기. 그럼 의사표시 들어갔으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어. 그럼 포기, 등기하여야 맞고, 그 다음에 합유관계의 종료는 합유물의 처분이나 해산. 그래서 해산 그러면 종료, 해종 맞네. 정답이 합유는 상속이 불가능하다. 자, 전세권.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채권으로 그냥 가름할 수, 여기만 보면 돼. 가름할 수 있다 해야 돼.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했으면 전세금 꼭 현실적으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금 가름할 수 하면 여기만 보면 돼. 없다 하면 틀렸어요, 이거. 전세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일부 나오면 전부에 대해서 정경 없다 맞고, 여러분들 소유권의 성립 요건으로 186조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일어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없는 전세권자 되는 거지 목적물 넘겨받아야 전세권자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틀리기 쉬운 부분인데 목적물의 명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뭐 외울 것도 없어요. 186조 기적 생각하면 돼. 소유권 취득하려거든 등기. 여러분들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려거든 목적물 넘겨받아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권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직은 간다 이게 기간 만료로. 그래서 용익물권적 기능은 소멸한다. 맞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가름할 수 있다.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정경 없다. 지역권. 틀린 것은 그냥 아마 분리하여 그러면 없다. 1번 틀렸고. 공유 지역권의 불가분성.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 취득하면 유리한 제도죠.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불법 점유자에게 취득적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이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돼. 여기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취득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취득쇼를 주장할 때 요역지가 있다는 사실은 취득쇼 주장자가 증명해야 된다. 지역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죠.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수요 취득이 안 되지. 근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계속 다니면서 길 내고 다닌 지역권은 취득쇼 될 수 있다. 그래 개표 있다 이러면 돼. 개표 있다. 1번.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두 개. 목적물에 들어간 비용과 그것의 이자, 비용과 그것의 이자, 동물로부터 입은 손해. 그래서 비용과 이자, 손해. 보증금 비용 아니네. 권리금 비용 아니야. 필요비 비용 나왔네. 필요비 상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 그래서 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지연 이자, 비리 많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 상환 청구권. 여러분들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은 유효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상 회복 약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임대차에서 원상 회복 약정을 하게 되면 이건 비용상환 포기 특약으로 봐. 비용상환 포기 특약. 그러면 비용상환 포기 특약은 다시 말하면 유치권 포기 특약과 같지.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주의하시면 돼요. 자, 임대차에서 비용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할 때 원상 복구하기로 약정했죠. 그 약정은 비용상환 포기 특약이다. 그럼 비용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는 유치권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이 비리, 비용과 이자 1디귿번. 그래서 없는 채권은 디귿번 빼고 나머지. 60번. 갑이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갑은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 옳은 거. 갑이 건물 수급인으로 갑이 유치권 주장하는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대요. 그럼 유치권자가 지 물건을 유치하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지. 인정된다.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해야 되는데 유치권자가 성관지의 의무를 위반하면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돼요. 그래서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된다. 그럼 이제 유치권은 어떻게 우리 시험에 나오냐면 유치권자가 성관지의 의무를 위반하면 유치권은 이렇게 나오고 곧 소멸한다 그러면 틀려. 그래서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된다. 그러면 유치권 소멸했다 하면 소멸하는 거지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점유. 우리는 유치권의 점유는 등기를 요소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유자에게 육개점유, 자평공, 성계적, 적법점유 추정된다. 육개점은 추정된다. 육개장이 아니라 육개점은 추정된다. 그러면 이 점유의 적법점이 추정되는가? 동산의 경우에는 적법점유가 추정되지만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의 점유에는 적법점유가 추정이 안 되지. 등기에 추정력이 미치기 때문에. 근데 갑은 등기로 공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치권은. 그러니까 점유로 공시되므로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점유로 추정된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다. 맞네.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 묻지 않지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고 있는 경우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무직이 없다. 틀렸네. 외워야 돼. 무직이 없다. 그 다음에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했다. 그럼 침탈당했다면 갑은 유치권 소멸했는데 전물청 행사해서 유물청이 아니라 전물청 점유를 회복했다면 유치권은 이제 소멸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증명할 필요가 없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점유로 추정된다. 육개점은 추정된다. 61번 물상대위. 물상대위는 경매할 수 없을 때 경매가 가능하면 경매 실행하면 돼요. 그런데 경매가 불가능하면 꿩 대신 닭 잡아야지. 그때는 변형물에 대하여 물건의 변형된 가치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게 물상대위. 물상대위 행사 시기는 수용금이나 보험금이 인도되기 전에 압류하라. 압류는 제3자가 해도 된다. 그럼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배당 요구하라. 자,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서 압류되었대. 물상대위성 인정된다. 압류했으면 배당 요구하면 되지. 전세권 저당권.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의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해. 그러므로 경매 불가능하거든. 그러면 물상대위 인정된다. 전세금에 대해서. 자, 대위할 물건이 인도되었대요. 압류 시기는 인도 전에 해야 돼. 그러면 인도 후에 압류했어도 이제는 물상대위성은 없어. 그래서 압류한 경우 없다. 맞고. 저당권자는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 그래서 경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물상대위 있다. 그래서 틀렸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이 법이 여기에 협의취득과 이 법에 협의취득과 수용이라는 게 이 법에는 그러면 협의취득이 안 되면 수용하겠지. 그러면 수용되면 수용금에 대해서는 경매가 안 되지. 그러니까 물상대위 있고 협의취득은 매매와 같으므로 매매 대금에 물상대위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리고 협의취득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소유국 취득하죠. 그럼 여기도 등기까지 해야 돼. 등기해야 된다. 협의취득은 경매 가능하므로 물대 없다. 맞네. 이렇게. 틀린 것은 물상대위권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없다. 틀렸고. 62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부합물은 미쳐. 그 다음에 압류 전, 압류 후의 과실인데 압류 전 차임채권 미치지 않지. 압류 후 과실. 후 과실이어야 되는데 압류 이전이므로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이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잖아요. 그러면 전유 부분의 효력은 밑에 있는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지. 대지권에도 미친다. 그래서 나중에
전유 부분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 사용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이득이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대지 사용권으로 미친다. 나중에 취득하게 될 대지 사용권으로 미친다. 그래서 압류 전에 과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미치지 않는 것은 니은번. 자,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토지, Y토지에 여기 을 소유 그랬으니까 모두 X토지도 Y 건물도 모두 채무자 소유이네요. 각각 1번. 그래서 X토지, Y토지에 자, 1번 저당권, 순위 1번 저당권. 자, 1번 저당권이 있는데 1번 저당권자 채권이 얼마냐면 3억. 갑이 여기도 1번 저당권의 채권이 갑이 3억. 그리고 병은 X토지에 피담보 채권 2억 4천. 여기는 2억 4천. 병이 2억 4천 2순위. 그 여기는 2순위로 정이 몇 번을 갖고 있어. 정은 Y 건물에 1억 6천. 그래서 여기는 정이 1억 6천을 갖고 있다. X토지와 Y 건물이 모두 경매가 되어서 X토지의 경매대가 여기는 경락대금이 4억. 여기는 Y토지의 경락대금이 2억. 그러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이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여기서 배당받을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일단 후순위가 나오면 안분배당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그래서 여러분 안분배당하는 방법은 고불합으로 나누어라. 합이 뭐냐면 경락대금 합. 요 경락대금 합. X 경락대금 합, Y 경락대금 합. 그러니까 여기는 합이 4억, 2억, 6억이네, 6억. 그리고 곱은 채권 곱하기 당해 경락대금. 그래서 채권이 3억 곱하기 X 부동산의 경락대금.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결됐고, 그 다음에 Y 토지는 똑같이 X 부동산 Y 토지가 여기는 6억. 그리고 Y 토지의 경락대금은 2억이잖아요. 채권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되네. 그러니까 여기는 안분배당하면 1억. 여기는 3, 4, 12, 그 다음에 6, 그러니까 여기는 2억. 그러면 여기는 선순위가 2억 받아가. 2억. 그러면 나머지 돈이 경락대금이 선순위가 3억에서 갑이 2억을 받아가면 나머지 남은 돈이 2억 아니야. 그러니까 후순위는 2억 4천 다 받는 게 아니고 선순위가 받은 나머지 금액. 그래서 정답이 2억. 만약 여기서 경락대금 본다면 여기는 안분배당 하게 되면 선순위 저당권 1억 받아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경락대금이 얼마야? 2억. 그러면 정은 얼마 받아가면 돼? 2억 빼고 나머지 1억 뺐으니까 나머지 돈이 1억 남았죠? 정은 여기서 정을 물어보면 1억. 병을 물어보면 2억. 정답이 2억. 자, 제가 공동저당에서 안분배당하는 방법인데 선순위 저당권 값, 채권액 3억, 저당권자 후순위가 2억 4천 있고 여기는 선순위가 채권액 3억, 그 다음에 정이 1억 6천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안분배당하는 방법은 고불합으로 나누라 하면 돼. 고불합으로 나누라. 그래서 채권 곱하기 여기 채권 곱하기 경락대금이 4억 아니야. 여기서 12. 그리고 합이 경락대금 6 더하기 여기는 2. 그래서 6 더하기 2. 그래서 6분의 12. 그러면 여기는 2억. 여기는 고불합으로 나눠. 합은 경락대금 합이 6 나누기 4 더하기 2. 그리고 채권이 3. 그리고 여기 경락대금 2억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6분의 6이므로 안분배당하면 선순위가 받을 돈이 1억. 여기는 선순위가 받을 돈이 2억. 후순위는 경락대금 2억에서 2억 빼면 나머지 2억. 여기는 아까 배당한 대로 경락대금 2억에서 안분배당금 1억 받아가죠. 그리고 후순위가 받을 돈은 정은 뭐 1억 6천이었는데 여기는 1억만 받아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 64번. 갑은 자신의 토지에 을에게 맡기면서 갑명의의 보존 등기 후에 2개월 내에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맡기면서, 그러니까 을이 수급인, 갑이 도급인. 그러면 이제 을은 이제 언제 유치권 성립되느냐? 그래서
2015년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다. 지금 이 건물에 갑 소유의 건물에 을이 이 토지에 건물 지어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1월 15일 날 보존 등기가 되면 그 후 2개월 내에, 그러니까 2월 15일, 3월 15일, 그래서 3월 15일 오전 0시부터 요때가 유치권 성립이 돼요. 요때가. 그런데 유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2월 8일 요때, 그러니까 유치권 성립 시기는, 자, 이 수급인의 유치권 성립 시기는 언제냐면 3월 15일 이때 유치권이 성립이 돼. 근데 여기에 2월 8일 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가 됐네. 경매 개시 압류 효력이 생겼어. 그러면 유치권은 압류 효력이 생기고 나서 성립되었죠.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일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경락대금을 완납한 병이 이 토지를 병이 경락받았대요. 그리고 유치권자 을에게 이제 보존 등기 여기서 유치권은 언제냐? 을은 유치권은 3월 15일 날 성립이 되었고, 그다음 압류는 2월 8일. 그래서 유치권은 성립이 되었지만 그 전에 경매 기입 등기가 되었죠.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유치권 성립되었다. 그러면 경락일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유치권자는 경락일에게 대항 못해. 그래서 소유자가 유치권자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그러면 오케이 해야지. 그래서 병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고. 을은 유치권에 기해서 거절할 수 없다. 맞고. 을은 동생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동생항변권은 쌍둥이, 쌍무계약의 채무자에게만, 쌍무계약, 쌍둥이, 쌍무계약의 채무자에게만 주장한다. 그러니까는 이때 이 갑과 을은 도급계약 아니야. 그래서 갑은 도급인, 을은 수급인, 그냥 수급인 갑에게만 주장하는 거지 병에게는 없지. 이렇게. 그래서 틀렸네. 틀린 것은 디귿번. 주임법에 관한 설명이다. 적용되는 경우,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성립 시 주거용 건물이면 다 돼. 주거용 건물. 등기와 상관없이. 그래서 주거용 건물 미등기.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강행 규정하냐? 그러므로 일지사용 임대차가 분명하면 안 된다. 자,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고 나서 임차했대요. 그냥 여기에 소액 임차인이라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했다.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고 나서, 그러므로 임대차 성립 시 주거용임으로 적용된다. 그 다음에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 여기서 임대인에게는 소유권은 없어도 되지만 임대 권한은 적법하게 있어야 돼. 그래서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택임대차, 불법 점유자와 계약 체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적용되는 경우는 1번 안 된다. 일지사용 안 된다. 기억? 디귿 되겠네요. 상인법. 옳은 것은, 상가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 중 옳은 것을 골라 사업자 등록의 대상. 그래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 중 보증금 일정액이야. 자,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이야.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인사 신청 모델 인도 사업자 등록 신청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틀렸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정보 제공 요청 있죠? 그래서 정보 제공 관할 관청에 정보 제공 요청 나오면 이해관계,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맺을자하고 맺은자하고 구별하시면 돼요. 이미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지. 이런 게 이미 맺었으니까. 근데 새롭게 맺을 자는 동의 있어야 된다. 그거 보시면 돼. 그래도 봤더니 임대차 이해관계 있는 자라고 하지 않았어. 이해관계 맺은 자. 그러면 동의 없어도 된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 틀렸네요.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사람은 동의 얻어야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장소. 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등기 신청은 어디에다 하냐? 여긴 세무서장이 아니라 임차 건물이 소지하는 관할 1심 법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가 생긴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 행사 기간은 3년인데 여러분들 이 기간 나오죠? 기간. 그러면 기간 나오면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을 출발하는 기산점이 더 중요해. 그래서 기산점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를 본 임차인, 여기서 중요한 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임대인에 청구할 때 기존에 갑이 을에게 임대해주고 우리 병에게 다시 재임대해서 권리금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 을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할 때는 기존에 권리금을 지급했어야 되는가? 이거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상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서 권리금을 받으려거든 기존에 임대인에게 권리금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서 신규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돼. 방해했을 때는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그 손해배상액이 이제 낮은 금액인데 그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3년인데 그 기산점은 방해한 날이 아니라 종료한 날이다. 방해한 날이 아니라 종료한 날이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네요. 자, 그러면 맞는 것은 2번.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 담보권 틀린 것을 골라라. 후순위는 청산기간 내에 하나여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맞고, 통지하지 않으면 별짓 다 해도 청산기간이 진행이 되지 않거든. 청산기간이. 그러므로 아무리 청산금을 지급했어도 소유권 취득할 수 못한다. 채무자가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청산금 청구권에 대한 양도, 이거 자체는 유예예요. 청구권을 양도했어도 채권 양도니까. 그러나 그 양도를 가지고 후순위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맞고, 그 다음에 통지 당시에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미달했다. 평가액이 미달했으면 청산금이 없죠. 그래서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 그 뜻.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권 회수할 때, 자, 우리 토지에 갑이 담보 가등기가 되어 있어. 그럼 이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채권 회수 방법이 하나는 경매를 통해서 권리 취득하는 방법과 본등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매는 직접 실행하는 경우와 제3자가 경매를 실행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권에게 대해서 등기가 안 되거든. 그래서 제3자 경매 실행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채권 신고해야 돼. 채권 신고. 그래서 여기 압류등기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가 매각이 소멸되면 경매법원에 채권 신고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3자 경매 신청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받을 돈이 얼마다라고 채권 신고해야 된다. 맞네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68번 집합건물 틀린 것을 골라라. 맨 틀린 것만 골라라고 했네요. 하루 종일 X만 오고 있네. 하루 종일. 공용부분 취득시효 안 된다.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체료는 매진자에게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원의 동의 나오면 여기 전원의 동의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회를 소집할 수 있지. 소집 절차 없이. 그러면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집회 소집했을 때 그때 결의 내용은 제한이 없다. 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 절차 없이 소집 통지할 수 있고 통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맞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담보 책임의 건물의 구조상의 하자에 여기는 하나는 전유 부분의 하자와 공용 부분의 하자 두 가지가 있어. 건물의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 전유 부분의 하자는 인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고
인도받은 날 주의하셔야 돼. 공용부분의 하자도 구조상 10년인데 공용부분의 하자의 기산점은 여기 주의해야 돼. 건축법상 주택법상 사용 검사일.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라서는 사용 승인일. 그래서 요거야 주검 건승. 그러니까 주검 건승이라고 하는 기산점은 전유 부분에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용 승인일이다. 이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일인데 그건 공용 부분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의 기산점이다. 그래서 이 4번 여러분들 틀리기 쉬운 거니까 주의하세요. 전유 부분의 하자는 그냥 인도한 날. 그러니까 여기는 전유 부분 아니야. 전유 부분. 그냥 인도한 날 최초로. 공용 부분의 하자는 여기 사용 승인일, 사용 검사일 나오면 주의할 때 주택법상 사용 검사일, 건축법상 사용 승인일.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장 일부가 여기 여러분들 여기 건물에 복도가 있는데 5층짜리 복도 이만큼 여기가 이제 끝이야. 이게 복도. 그리고 여기에 건물이 막 있겠지. 여기에 여기서 의료 병원 시설이야.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입구에서 들어와서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거든. 그러면 여기는 공용 부분이야. 공용 부분. 그런데 이 병원이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이만큼을 막아 자기들이. 여기를 독점해서 쓴다고 이렇게. 그럼 이것은 무단 점유거든. 그래서 무단 점유의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이 병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소수 지분 공유자는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내노쇼는 못한다.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일부가 구분 소유자의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 부분의 일부를 아무런 권한 없이 독점해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 구분 소유자들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네. 다만 나가쇼는 못해. 내노쇼 이런 것들. 69번.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갑은 지금 이 토지가 경매가 진행된대요. 그래서 갑이 병에게 자금을 제공해줘. 자금을 제공해주고 네 이름으로 경락을 받아라. 그러면 갑이 병에게 네가 내가 자금을 제공할 때 네가 사서 네 이름으로 등기해라. 그러면 계약명의신탁. 그러면 계약명의신탁은 종배종이 아니면 항상 무효. 그리고 수탁자명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원칙이 무효. 그리고 매매도 무효인데 경매는 매매와 다르죠. 그래서 이 매도인이 선의하게 할 것 없이 수탁자가 경락을 받으면 언제나 소유권 취득한다 하시면 돼.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1번. 갑과 병 사이의 법률 관계는 계약명신탁이다. 맞고. 둘째.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 을이 알았대. 을이 알았어. 경매로 취득했지. 그러니까 알았어도 언제나 권리를 취득한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이 갑이 병에게 자금을 제공해서 병이 소유권 취득했으므로 병이 부당이득을 누리지.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해서 부당이득을 누리면 그 부당이득의 대상이 전부 후자. 그래서 실명법 시행 전에는 부동산 자체이고 후는 자금인데 실명법이 1995년도에 시행됐어요. 그러니까 2023년 아니야. 그러니까 후 자금 맞네. 자금. 그 다음에 갑과 병 그리고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의해서 병이 갑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 제3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다. 유효이다. 틀렸네. 그래서 병과 거래한 자는 병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적은 권리를 취득하지만 갑과 또 새로운 사람과 명의신탁에서 이렇게 등기했잖아요. 그럼 그 등기도 무효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업, 디귿.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명신탁. 전부 후자. 자, 을이 알았어도 언제나 권리를 취득한다. 제3자 보호해줘야 돼. 제3자는 수탁자가 등기 명의인 것을 기화로 그것을 기화로 수탁자와 이해관계를 맺은 자 중에서 등기한 자. 근데 여기는 신탁자와 새로운 신탁계약을 했고 이렇게 등기만 형식을 취했지. 그럼 이 사람 제3자가 아니다. 여기서
여기는 제3자를 묻는 내용이었어요. 70번. 갑과 을의 명의신탁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에 부동산 등기한 경우, 그래서 갑이 을과 명의신탁을 했대요. 명의신탁. 그런데 그 약정에 따라 을이 병과 매매했대. 그러니까 여기는 병과 매매했으니까 여기는 신매야 수매야. 갑이 명의신탁을 해서 수탁자가 매매했던 건 수탁자 매매 아니야. 수매. 신탁자가 매매했으면 신매. 신탁자 지가 매매했으면 등기 명의신탁. 수탁자가 스스로 매매했으면 수매. 계약 명의신탁. 여기는 계약 명의신탁. 무효. 수탁자 등기는 무효. 매매도 무효. 근데 병이 선이면 무무무가 무유유가 된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자, 실명법 여기는 적용되는 경우 물어봤네. 그래서 적용되는 경우 여기 탈세 목적으로 했다. 적용되지. 무효.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했다. 적용돼. 그 다음에 여기에 가등기 했다. 가등기는 등기 아니냐?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라고 그랬지. 이 등기는 꼭 본등기만, 가등기도 다 적용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적용되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 틀린 것을 골라라. 청약서는 맨 틀린 것만 골라라 그랬어. 오늘은 종일 X만 하고 앉았네. 언제 맞는 것이 하나 나올까 궁금하네. 나도 궁금해. 자,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서 그래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합치가 있어야 되고 그 합치에는 주관적, 객관적 맞고,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맞고,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될 청약자가 연착을 통지하지 않으면, 잘 들어야 돼.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런 효력 때문에 청약자가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이 돼. 그래서 연착의 통지를 하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청약자가 다시 승낙을 해야 성립이 된다. 그래서 3번 틀렸고, 청불, 승특, 그 다음에 격청, 발이여 도야, 도, 격승, 발, 격청도.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3번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갑이 을에게 10월 말일까지 답을 다오라고 청약서를 발송을 해. 승낙 기간을 정했지. 갑이 내 집을 살려거든 10월 말일까지 답을 다오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해. 그런데 을이 이제 을의 승낙은 언제까지 도달해야 되냐면 10월 30일 안에 도달해야 돼. 그래서 을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지. 그러면 그 승낙의 통지가 10월 30일 안에 도달했겠어? 늦게 도달했겠어? 그 안에 도달하면 일거리가 없잖아. 시험 문제가 생기지 않아. 늦게 도달해. 언제? 11월 2일. 이거 연착된 승낙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전에 갑의 건물이 10월 19일 날 화재로 소실이 돼. 승낙 통지는 언제? 20일. 11월 2일 도착. 근데 이 승낙서가 갑에게 11월 2일 날 도착했을 때 연착 승낙이지? 연착된 승낙은 효력이 두 가지야. 하나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하나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만약에 갑이 연착의 통지를 해주었다면 이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계약이 10월 20일 날 성립돼 버려. 10월 20일 날 격승발. 격지력 안에 승낙은 발송시. 그래서 이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연착의 통지를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지. 했으면 새로운 청약. 근데 갑이 을의 연착된 승낙을 받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언제 성립이 돼? 발송시 10월 20일. 건물은 언제 멸실?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원시적 불능이니까. 성립은 되었는데 원시적 전부 불능. 그래서 계약은 유효냐 무효냐 물어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해결해. 이런 경우는. 그래서 무효다. 이해가죠? 그러므로 다시 문제를 보면 그 위에 여러분들 다시 문제를 보시면 연착의 통지를 했어 안 했어? 연착된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계약이 성립이 돼. 발송시에. 해버리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청약자가 다시 승낙을 해야 돼. 계약은 성립한다 그러면 틀렸지 이런 게. 이거 주의하시면 돼요. 72번.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후에 여봐. 후에 소실되었다 그러면 후발불능이야. 첫째, 갑과 을이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되었다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래서 지금 여기는 소유자가 누구냐면 을 소유 주택에 대해서 갑과 매매 계약을 했고 여기서 건물이 소실되었다. 여기서 소실. 그러면 갑을 간에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되었다면 자,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되었다면 을은 갑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책임 없는 사유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죠. 그래서 을이 불이익을 감수해서 양 채무가 소멸되면서 갑은 부당이득 내놓으라고 하든가 대상 청구를 하든가 그래서 맞고.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을이 계약금을 수령했다. 그러면 우리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는 부당이득을 청구하거나 대상 청구 있다. 부도돼 있다 이렇게 외워야 돼. 채권자의 지위.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내놓을 수 있다. 맞고. 3번 갑의 과실로 여기 갑의 과실로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3번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여기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그래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이므로 따라서 을은 갑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대금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을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지. 그래서 반환해야 된다. 맞네. 4번 을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행불능이야. 을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되다. 이행불능. 그러면 갑은 을의 과실로 멸실되었다. 그러면 갑은 없이 최고 없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행 제공 없이 해제 후 손배청. 그래서 맞네. 그 다음에 갑의 수령지체. 이 갑이 을이 등기를 넘겨줬는데 갑의 수령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되었다. 그럼 그 불이익을 채권자가 떠안아야지. 갑의 수령지체. 그러므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주시할 수 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틀렸네요. 5번이 X. 5번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를 가리키고 있다. 73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이제 옳은 거 하나 나왔네. 이제 지금부터 옳은 거 나오네. 아까 전에 옳은 거. 낙약자가 최고했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낙약자가 최고했는데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틀렸네. 그래서 침묵은 현상 유지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틀렸고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제3자는 해지할 수 있다. 틀렸지.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냥 돈 받아가겠다. 그런 얘기만 할 수 있다. 네 번째, 수익의 의사표시 후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는 없다. 수익의 의사표시 했잖아요. 그래서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합의로 해지할 수도 없고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도 없다. 맞고.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라도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얼마든지 계약을 취소,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네. 정답이 옳은 것은 4번. 74번 해지에 관한 설명이다. 해지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맞네. 전철 있다. 전에만 철회 있다. 전철 있다. 해지는 지금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해지하게 되면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장래효라고 그러고 지금부터 무효다. 해제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래서 맞고.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면 불가분성, 그중 한 사람에 대하여 권리가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소멸한다. 맞네. 여기 주의하셔야 돼. 소멸상의 불가분성.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양 당사자를 해지 통고할 수 있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는 합의 해지를 봐야 돼. 그래서 합의 해지하면 합의대로 정해진다. 합의대로 정해지므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로부터 과실 수취할 것인가, 금전 반환 의무자는 금전에 이자 붙일 것인가, 원물 반환 의무자는 과실 수취하냐 반환하냐, 이 문제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합의대로 정해진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75번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여 중도금 잔금은 한 달 후에 주기로 하였다. 계약금 계약. 틀린 것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 계약금 계약을 할 때 몰수 약정을 해야 위약금 성질을 갖지. 그러므로 그런 약정이 없었지. 해약금이다. 계약금은 종된 계약이야. 그러므로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당연히 계약금도 실효가 된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계약금 계약은 효력을 갖는다. 판례가. 맞다. 그 다음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여기서 나오면, 자, 우리 계약법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계약법에서 나오는 계약 총칙, 매매, 교환, 싹 다 임시야, 임시. 그렇기 때문에 특약 나오면 전부 배제할 수 있어. 그래서, 자, 여기 뭔 얘기냐면,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주기 전에 해지할 수 없다. 약정을 한 것이야. 그럼 해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행사할 수 없다. 맞고. 여기 3번. 여기 틀리기 쉬운 거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 손해. 여러분들 손해. 우리 민사상 2대 발생 사유가, 손해배상의 2대 발생 사유가 채무불이행 그리고 불법행위.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했을 때는 손해배상 문제 생기지만 여기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는 게 아니지. 손배청 없다. 그래 틀렸네. 손배청 없다.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 후에는 여기 이제 중도금 지급해버렸으니까 이행 착수. 그러므로 배포 해지할 수 없다. 배액 상환 포기 해지할 수 없다. 76번 환매. 틀린 것을 골라라. 환매 계약을 체결하면 환매 계약은 동시에 하면서 여기다가 환매 부기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환매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았대.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번 틀렸고 1번이 틀렸어. 1번이. 환매 특약을 하고 환매 특약부 매매 계약 밑에다가 동시에 부기 등기 아니냐. 동시 신청이야. 신청서는 몇 개? 2개. 그리고 일괄해서 동시에 신청. 자, 환매 대금에는 영수 받은 대금 그리고 계약 비용 2가지만 영수 대금 그리고 계약 비용만 환매 비용이다. 환매 등기가 격려된 여봐.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 나왔네. 그럼 나대지 나왔으면 관법지 없다. 보니까 발생하지 않나. 틀렸네. 나대지만 나오면 관법지. 그냥 나대지 그러면 법지 없다. 저법지 없다. 관법지 없다. 나대지만 나오면 법지 없다. 법지에는 관법지, 저법지. 맞네.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이야? 부동산은 5년. 5년으로 정했다면 7년으로 정했다면 5년으로 단축된다. 연장할 수는 없다. 동시에 해야 된다. 맞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77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여기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독립되어 있으면 부속물,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유익비. 강시, 임시. 자, 첫째, 유익비는 종료시. 일시사용
일시사용 임대차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게 법정질권 그리고 강행규정.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이 안 되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그래서 자 다시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두 개 외워라. 적용되지 않는 규정. 그것이 법정질권, 강행규정. 그럼 강행규정은 몇 개 있었냐면 11개가 있다. 11개. 몇 개? 기간 약정 없는. 묵시적 갱신을 판례가 인정한다. 차임과 관련된 것 어묵, 차차차.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전차인의 권리, 동의 있는 전대지 확정. 그 다음에 해지 통고 시 통지. 그러니까 여기에 부속물 매수 청구 있지? 여기니까 일시사용에 적용되지 않는다. 맞네. 자, 구성 부분 봐. 여기 봐요. 부속물 사가시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부속물 사가시 오.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어야지. 내 팔 사가시 오냐 독립이 안 돼 있는데. 목 사가라고 해 안 해? 그렇지. 그래서 잘라야 돼. 사가려거든. 그러니까는 구성 부분으로 돼 있다면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냥 말로 다 해결하겠다. 아 사가시 오려거든 독립되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비용상환 청구권으로 한다. 3번 틀렸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야? 그냥 2번이야. 2번.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거니까 법정질권 강행규정. 틀렸네. 2번은 틀렸어. 1번은 맞고.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는 옳은 건 유종이. 그 다음에 필요비는 즉시. 필즉 유종. 일체 안 된다. 여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여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규정 아니야. 약정은 유효야 무효야? 불리하면 무효. 오로지 여기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안 되는 거 일시사용 특수목적 일시사용 특수목적 해지로 쫓겨난 경우 안 돼. 그래서 여기 봐라 특수목적. 그래서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1번. 78번.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의리 동의 없이 이거 탁 나왔어. 자, 의리에게 임대했고 의리 격에게 동의 얻어서 동의 없이 그러면 여기는 갑은병에게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물부 손중 뭐만 있어? 손만 있다. 이것만 외우면 돼. 갑은 방해자가 나가시오. 나가시 할 수 있어 없어? 아 잘못했네. 손만 있는 게 아니라 물부 손중 뭐만 있어? 물만 있다. 이렇게 나가시오.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못해. 손해배상 청구하시오. 못해. 그래서 일단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낙체 쌍유 유효다. 여기는 유효. 자, 을은 여기에 유효니까 을은 병에게 의무가 있다. 자, 을과 병의 계약 관계에도 불구하고 갑을 간의 계약은 여기는 임대인이 존속시키고 싶으면 시키고 끝내고 시키면 끝내고 그러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을이 여기 주의할 건 건물의 소부분을 임대했지 그럼 나가시오 못해. 그래서 여기 보면 소부분 그럼 동의 얻을 필요 없어. 소부분 동의 얻을 필요 없다. 맞고. 자, 여기 임대차 존속하는 동안도 갑은 병에게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거 무단 양도 전대 나오죠? 꼭 물어보는 게 답이 여기서 나와. 다른 데 보면 안 돼. 갑은 무단 전차인에게 물부 손중 갑은 무단 전차인에게 물부 손중 뭐만 있어? 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따 틀렸네. 갑은 전차인에게 물부 손중 물만 있다. 물이 뭐야? 물청. 방해제거 청구권 나가셔. 그래서 정답이 1번. 그리고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골라라 해서 5번. 79번. 갑은 자신의 X 건물 그리고 을은 Y 토지. 자, 여기 갑은 X 건물, 을은 Y 토지 각각 이렇게 등기해 줬어. 그래서 등기해 줬는데
그런데 체결하면서 자신의 X건물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의 Y토지와 교환계약 체결하면서 갑이 여기다가 보충금으로 여기다가 8천만 원 더 주기로 했대. 그러면 우리는 교환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므로 이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 대금. 그러므로 보충금 안 주면 당연히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지. 자, 교환계약은 이렇게 교환계약은 낙체 쌍류, 낙성계약, 채권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그러니까 쌍무계약 그러면 쌍동의, 유상계약 하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서면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네. 낙성계약이다. 체결 후 이행 전에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되었다. 쌍동의, 쌍무계약이므로 동생항변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진으로 멸실되었다. 갑은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이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되었다. 갑의 채무 소멸. 따라서 을의 채무도 소멸.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틀렸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 다음에 갑을 간의 교환계약은 낙체쌍류 낙성계약이다. 4번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을이 그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는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경매로 실행당했다면 을은 갑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맞네.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맞아. 그 다음에 5번 교환계약이 해제되면 갑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관계다. 쌍무계약 계약이 해제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다. 그래서 그냥 교환계약 나오면 낙체 쌍류. 그래서 자 여기 2번 계약 해결 나서 건물이 멸실되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갑이 불이익을 떠안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토지 내놓을 수 없다. 2번이 틀렸고 마지막 갑 소유 X 토지와 을 소유 Y 주택에 대하여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등기가 되었다. 그런데 해제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 간단해. 해제에 대해서 보호되는 제3자. 목등기. 자, 해제 전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을로부터 X 토지에다가 등기했대. 제3자. 목등기. 해제 전 X 토지상 증. 이 목적물을 잘 봐야 돼. 자, 갑의 X 토지와 을의 Y 토지를 바꿨다. 그래서 X 토지 넘어왔고 Y 토지 이렇게 넘어왔어. 아, X 주택이야? 지금 Y 주택이지?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목적물이야, 목적물. 그럼 X 토지에 등기한 사람, Y 주택에 등기나 대항 주민등록 한 사람. 보니까 자, 해제 전 X 토지상 여기 X 토지상 등기해야 되는데 건물 지어서 건물에 대해서 매수한 자 있지? 이 사람 목등기가 아니잖아. 목적물. X 토지가 목적물. 토지에다 등기해야 되는데 건물은 목적물이 아니다. 제3자 아니다. 옳지. 해제 전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 마친 자. 그래서 해제 전에는 선악 불문. 해제 후에는 선이. 여기는 해제 전 이런 거 볼 필요 없어. 이런 거. 그냥 목등기. 그 다음에 Y주택 주인법에 대항력 갖춘 자, 제3자. 그래서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몇 개? 니은번. 여기는 X 토지가 목적물. 여기다가 등기했으면 제3자. 그런데 건물이니까 목적물 아니죠. 해제되는 계약 자체의 목적물이 아니다. 그래서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몇 번이다? 니은번. 자, 이렇게 해서 자, 해설을 마쳤는데 난이도 정도는 잘 배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 잘 정리하시고, 자, 빨리 좀 해설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음 기회에 뵙죠.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좀 크게 쳐.